안녕하세요. 제주호텔리어 야대입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호텔리어들은 퇴근하면 술을 자주 마시나요? 라는 댓글을 보고 기획한 영상입니다. 단순한 술자리를 넘어 연애까지 포함하여 일상적인 영역, 즉 호텔리어의 사생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남의 사적인 영역, 너무 깊게 파고들면 문제지만 단순 오지랖이 아닌 구조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풀어가 볼게요. 바로 시작하죠. 거의 모든 영상에서 한 번쯤 거론했던 말이지만 호텔은 정말 어느 지방이냐, 어느 위치냐, 어느 회사냐, 어떤 사람이 모여있냐 등에 따라서 호텔이라는 단 하나의 테두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모든 호텔리어의 모습이라고 보면 곤란하고 우리 호텔은 안 그런데?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똑같은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했던 호텔들은 이렇던데? 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제가 겪은 것을 토대로 내용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호텔리어의 근무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프트 근무죠. 오전, 오후, 야간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처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남들처럼 주말만 쉬지도 않습니다. 근무 시간과 휴무일이 변경되는 직업적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정적인 시간에 주 5일 근무하고 주말을 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불금이에요. 호텔리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오늘이 금요일인지도 몰라요. 친구나 연인과 약속 잡고 만나기가 타 직업들보다 훨씬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외부에 연인을 둔 호텔리어들이 생기는 마찰도 종종 보입니다. 데이트도 남들처럼 자주 하지 못하고 서로 전화로만 가끔 소통을 하는데 상대방은 서비스직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고충을 잘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만나는데 남친이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의 애인도 아닌 거죠. 안 그런 커플도 있던데? 알콩달콩 잘 만나던데? 이런 소리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군대에 가서도 저녁까지 안 헤어지고 결혼하는 커플도 나오지요. 저는 호텔리어가 외부에서 연인을 만들면 무조건 싸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만날 수 없고 유대감을 느낄 공통 분모가 떨어지니 다른 연인들보다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호텔리어는 같은 호텔리어를 만나거나 시프트 근무 및 업무 자체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단순한 사랑만으로는 넘기 힘든 벽을 만나실 거예요. 자, 그럼 연애나 술자리에 대해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저는 제주에 살고 있고 제주와 육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육지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보다 각 지방 사람들이 본인이 태어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제주 같은 경우는 도민보다 타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체에서 오는 차이도 크며 여기서 또 하나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기숙사의 유무입니다. 앞서 거론했듯 이런 지역적 특색, 회사 내 직원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등이 호텔리어의 사적인 영역을 비교하는데 판이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알기로 육지 쪽이나 대부분의 호텔리어들은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출퇴근만 딱 하고 회사 내에서는 회식만 참석하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 죽이 잘 맞는 직원들이 있어 소소하게 술 먹을 때도 있겠지만요. 육지는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 일하는 경우가 많고 환경 자체가 굳이 회사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제외하고는 회사 내부에 크게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거론했던 호텔리어 근무 특성이 상쇄될 요소가 생각보다 많은 거지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개인 플레이가 강한 분위기일수록 연애도 술자리도 케바케가 많아지겠지요. 자, 그럼 제주처럼 타지에서 온 직원들이 많고 기숙사가 운영되는 곳은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이 끝나고 쉬는 공간으로 와도 직원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보던 사람을 사적인 공간에서도 계속 봐야 한다는 소리죠. 타지에 있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 친구 만들기도 쉽지 않고 시프트 근무 자체를 이해할 공통 분모가 동료들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된 육체적, 정신적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퇴근 후 술 한 잔이 간절해지지요. 근데 일상을 털어놓고 공감할 친구도 가족도 없습니다. 돌아갈 곳은 기숙사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같은 시프트 근무에 퇴근자들끼리 335 모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 게 흔해집니다. 피 끓는 젊은 청춘들이 모여 회사와 기숙사를 포함하여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있게 되고 알코올이 찐득하게 흐르면 결과는 아시겠죠? 눈 맞는 남녀가 생겨납니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호텔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서의 연애 1년은 일반 다른 연애 3년에 필적한다. 반동거에 가까운 강제적인 구조가 연애 밀도를 높이는 거지요. 회사 차원에서는 사내 연애는 별로 반길 수가 없습니다. 커플이 생기거나 깨지면 뭐가 됐든 공사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고 보통 이별이 좋은 경우는 잘 없지요. 한 사람이 퇴사한다거나 부서 간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뭐겠어요?
저런 반감옥 같은 구조로 인해 좁은 후보군 사이에서 다른 이성에게 눈이 맞아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죠. 전 연인 입장에서 별로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겠지요. 전 연인에게 복수하는 심정으로 본인도 후보군 사이에서 다른 이성을 골라 나도 이렇게 사귈 수 있거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흡사,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부가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한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환경에서도 자기관리 철저하고 외부에서 사귀던 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결혼하는 분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 생활의 외로움, 타인과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없는 근무 형태, 근무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갇혀있는 환경, 매번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과의 술자리, 혈기왕성한 남녀들의 조합 등의 조건들이 합쳐지면 비슷한 사례의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회식 제외하고 아예 회사 사람들과 술 안 먹는 호텔리어들도 많습니다. 즉, 호텔리어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호텔리어의 사생활이 궁금하고 자기는 대략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겠구나 라는 점이 궁금하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호텔의 위치와 환경,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참고하는 용도로만 이해해주세요.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